예, 변호사님. 네. 다루기가 상당히 민감해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다뤄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논제로 삼았습니다.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 이 부분은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의원이 발언을 잘못했다가 아주 징계까지 당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 데일리에서 예. 5.18 엊그저께가 43주년 어제. 아닙니까? 예. 예.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5.18 광주에 있는 기념탑에 적혀 있는 명단, 그리고 5.18 관련 단체의 자료, 관계자 증언, 언론 보도를 취합해 갖고 7년 동안 데이터를 한 모양이에요. 노력을 많이 했네요. 네, 노력을 많이 해 갖고 유공자 명단 4,346명을 딱 이렇게 확정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5.18 유공, 지금 5.18 유공자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몰랐죠. 아무도 공개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 명단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물론 당연히 유공자로 이렇게 애호를 해야 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대부분이겠죠. 그렇지 않고 전혀 5.18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죠. 예, 예. 그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여러 논란도 있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뭐 해명할 내용이 있기는 있겠지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 치고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겠지만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분석 결과를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한번 차제에 좀 이런 유공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증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때까지 5.18은 어떤 성역이 있었어요. 네. 성역이 있어 그걸 건드린 자체로,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도 5.18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은 네. 처벌받기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5.18에 5.18에 대해서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이 처벌을 받도록 아주 죄를 법에 그냥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했습니다. 예, 그게 과연 뭐 언론 자유를 표방한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뭐 차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그건 처벌해야 되죠. 예. 5.18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민주화된 것도 인정해 줘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 5.18 유공자들이 어떤 국가의 좀 혜택을 받는 거, 그거는 그 정도 희생을 했으니까 받는 건 맞다 하는데 어떻게 관련이 의문스러운 분들이 포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이거는 어떤 국가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5.18 유공자에 대한 어떤 국가의 어떤 보상이 결국 국민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로서는 국민 세금이 엉뚱한 데 쓰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정당한 5.18 희생자에 쓰이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이 어떤 5.18 때 상해를 입거나 어떤 희생된 분들, 이건 돈으로 사실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렇게라도 보상해 드리는 게 이게 국가의 의무다. 정의로운, 국가는 본래 정의롭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걸 틈타 가지고 5.18하고 관계가 좀 이상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는 거, 이거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의에 반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고 교수님이 낸 거 보면은 무슨 5.18 어떤 관계냐면 중견 탤런트 3명, 이분들이 무슨 5.18 관계된 드라마에 출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 5.18에 관해서 기사를 썼던 언론인들, 그 다음 뭐 하여튼 5.18하고 이 현장에 있거나 그 다음 다치거나 이렇게 한 분이 아닌데 5.18에 관해서 언급만 한 거, 소설 쓴 분, 그 다음 시를 쓴 분.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5.18 특별법에서 말하는 보상의 대상으로 이런 분까지도 보상이 돼야 되느냐.
거기서 직접 희생당한 분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분들한테 욕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왜냐하면 진정한 희생의 의미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나 말만 하면은 5.18에 대해서 참 훌륭합니다. 말만 하면 전부 다저 보상 대상자가 된다는 거. 이거는 5.18의 진정한 피해자들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든지 또 진화군에 의해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다든가 또 5.18 당시 군사 독재에 대항하다가 투쟁하다가 예. 대항해서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그럼요. 또 군인들로부터 폭행이라든가 이런 걸 당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예? 유공자로 예. 이렇게 국가에서 보상도 하고 애우를 해야죠.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스카이 데일리가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5.18 당시 광주 아닌 타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 그 당시 11살이었다는 거예요. 5.18 당시. 아, 저도겠네요. 그런데 1990년에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총학생회 소속으로 노태우 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은 기업의 노조위원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1988년 그 회사를 점거해갖고 농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또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선정이 되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는 게 이제 이 매체의 보도입니다. 특히 그 유공자 명단에는 정치권이 가장 많은데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보좌관 네.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한 310여 명이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이해찬 전 대표라든가 그 광주 안 내려가신 분들도 유공자라고 하더라. 뭐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듣기에도 유공자 거기에 뭐 신청할 생각도 없는데 주변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유공자 됐다는 사람들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인후보증.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때 그 사람이 광주에 있는 걸 봤다. 확인서 한 장 써주면은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물론 이 공무원들 또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유공자 이 결정되는 그 과정이 만일에 이제 신고만 하면은 그대로 유공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법을 안 봐서. 만일에 신고만 하면은 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된다. 인후보증서 한 장으로. 그러면 이거는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왜냐하면 국가 돈을 받으니까 허위 사실로. 그 사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 이게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아까 참 그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어요.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공무원이 심사한다면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많은 범죄가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스카이 데일리가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 5.18 유공자 밝히라고 막 그 명단 밝히라고 하는데도 계속 거부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왜 한번 조폭이 그 유공자 뭐 협회 회장 맡고 있다가 말썽 일으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광주 건물 붕괴할 때 그 철거 작업 그런 것들을 이제 광주 유공자 단체에다 좀 일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공자 단체들도 많거든요. 5.18 관련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조폭들이 들어가가지고 딱 장악해가지고 일감 따가지고. 근데 그 조폭도 유공자로 돼 있었던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도 뭐 당시에 광주에 살았으니까.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유공자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5.18 특별법은 YS 때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도 마련이 됐어요. YS 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범위를 광범하게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그 들어서. 법률에 관련자라고 한 규정 그게 문제 같아요. 그게 어떤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관련됐다고 그러니까 관련됐다고 말만 하면 전 관련자로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국민 세금을 쓰는 거 그다음 진정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되는 그런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관련 없는 사람 스스로 예. 나는 관련 없었다. 그런데 뭐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그 과정에서 내가 됐다 밝히고 나를 해달라 제외해달라 스스로 그렇게 해야죠. 하면 제일 장기표 도덕적이죠. 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예 예. 그 민주화 유공자에서 본인 뭐 납득하려고 5.18하고는 그랬죠. 관계는 없지만 예. 자기는 빠졌던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빠져야 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도 지난번에 예. 유공자 지금 반납을 해버렸지 예.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는 건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김영환 지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이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민주화라든가 숭고한 이념을 위해서 있죠. 희생한 사람이 전부 돈으로 자꾸 보상이 되고 네. 받으려 그러니까 이게 돈에 연결되면 그 제일 처음에는 순수했던 사람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돈하고 결부시키는 모든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아닌 사람 아니라고 의심되는 사람까지 유공자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진짜 민주화 유공자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다가 희생되면 있죠. 나라가 이렇게 나 때문에 민주화됐고 밝아졌다. 그런 걸로 만족을 하는 사회, 그런 국가, 그런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카이데일리가 참 고생을 해서 고생을 많이 발굴을 했던데 네. 지금 민주당의 현직 의원은 5.18 당시 광주 아닌 타 지역 고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유공자 명단에 들어간 애도 있고 어떤 그 중견 가수는 그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이 5.18를 연상시킨다 해가지고 유공자로 들어갔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광주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중견 탤런트 3명도 유공자에 들어가 있고 영화 평론가는 5.18 관련 평론을 했다 해서 유공자. 그러니까요. 이 사진작가 최모 씨라는 사람은 2014년에 5.18 기념 수은의 사진전에 출품을 했는데 그 5.18 그 사진전에 2014년에 사진전에 냈다 해가지고 유공자가 된 경우도 있고. 조모 씨라고 또 있네요. 예, 조모 씨는 박종철 3.6기 추도식에 1990년이죠. 참가했다가 폭력 정권 타도하자 그런 시위를 하다가 집시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유공자 됐고. 오모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게 왜 5.18 5.18 유공자가 됐다. 그때 5.18 때 본인이 그 특전사 군인인데 나 거기 못 간다 하면서 명령 불복종으로 투옥됐다면 그럴만한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대개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다. 또 75년생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도 나 그 당시 그런 군인들의 잔악한 행위에 동조 못한다 해가지고 동조할 수 없어서 군대 안 가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들어갔나? 75년생이면 5.18 때 6살인데요. 그때 무슨 그걸 알았을까요? 뭐 이 내용들이 너무 황당한 게 많네요. 스카이 데일리가 취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은 할 수는 없고 또 스카이 데일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분야별로 뭐 정치권 뭐 또 연예계, 문화계, 언론계, 기타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앞으로 다 이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도를 하겠다 하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당사자들도 양심이 있으면은 너 스스로 사람들 많겠는데 스스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뭐 거기 보면은 박남선 당시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당초는 5.18 유공자가 되려면은 1980년에 그 5.17에부터 3월 그러니까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쟁에 참여를 했거나 피해본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그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직접 당사자가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좀 걸러내는 작업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그분들 아까 박남선 씨 이런 분들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이게 바로 잡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 좀 5.18 관련자들 또 유공자들 입장에서는 이 스카이 데일리 보도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내용에 따라서는 좀 과장된 네, 내용도 네. 있을 수가 있기 그것도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스카이 데일리가 뭐 인터넷 매체이기도 하고 뭐 알려지지 않은 언론사이기는 합니다만은 7년 동안 이 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천착을 했던 거 보면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좀 그동안 늘 논란을 빚어왔고 또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죠. 유공자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 어떤 뭐 터닝 포인트랄까 뭐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또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